이정후 트레이드 가능성 50%.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높은 메이저리그 기자 제프 파산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시장을 점검하면서 이정후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렸습니다. 남은 시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 순위에서 이정후가 7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앞에는 타릭 스쿠발, 바이런 벅스턴, 제러미 페냐, 조 라이언, CJ 에이브럼스, 리드 데트머스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값만 봐도 시장에서 꽤 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정후가 들어갔다는 건 단순한 한국 팬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시장에서도 이정후를 남은 시즌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외야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이정후가 당장 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은 50%로 평가됐습니다. 즉 반반입니다. 자이언츠가 마음을 먹으면 시장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판다는 뜻도 아닙니다. 파산의 핵심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이언츠가 고액 연봉 구조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이정후를 실제로 트레이드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시장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정후는 27세입니다. 타율과 삼진율에서 리그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컨택 능력이 좋습니다. 장타율도 .450 근처를 유지하고 있고 외야 세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존 컨택률은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으로 평가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정후는 공을 맞히는 능력 하나만큼은 확실한 하이 컨택 히터입니다. 다만 평가가 무조건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수비와 주루가 압도적인 플러스는 아닙니다. 평균에 가깝다는 평가가 붙습니다. 장타는 꽤 자주 만들어내지만 순수 파워 자체가 리그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연간 홈런 기대치는 8개에서 12개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후의 정확한 위치는 이겁니다. 확실한 주전 외야수. 하지만 슈퍼스타급 파워 히터는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정후를 원하는 팀은 40홈런 타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삼진을 줄이고 출루를 만들고 라인업의 빈틈을 메우며 외야 세 자리에서 유연성을 주는 타자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팀들이 현실적인 후보일까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팀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필리스는 감독 교체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고 애틀랜타를 위협할 정도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외야입니다. 좌익수 쪽은 브랜든 마시가 잘해주고 있고 신인 저스틴 크로포드가 중견수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익수입니다.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시즌이 종료되면서 우익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크로포드 역시 시즌이 길어질수록 공수 양면에서 임팩트가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급하게 외야 자원을 데려오긴 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더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외야 매물은 바이런 벅스턴입니다. 하지만 벅스턴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 마이크 트라웃도 이름은 늘 거론되지만 에인절스 쪽에서는 필라델피아로 보낼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아델이 실제 카드가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정후는 필리스에게 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엄청난 파워는 아니지만 라인업의 연결성을 높이고 삼진을 줄이며 외야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필리스가 지금 당장 월드 시리즈를 노린다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입니다. 애틀랜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해리스 2세, 아지 알비스, 맷 올슨, 볼드윈 등 핵심 타자들은 버티고 있지만 그 뒤를 바치는 라인업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견수는 해리스가 확실합니다. 외야 한 자리는 플래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여전히 보강 여지가 있습니다. 이정후가 애틀랜타로 간다면 야스트렘스키와 다시 만나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애틀랜타의 우선순위는 외야보다 선발 투수 쪽으로 보입니다. 스쿠발, 소니 그레이, 조 라이언 같은 선발 자원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애틀랜타는 이정후에게 어울리는 팀이지만 실제 트레이드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입니다. 클리블랜드는 현지 팬사이트에서도 일찍부터 이정후가 언급된 팀입니다. 외야 자원이 부족합니다. 후반기에 돌아올 선수들도 있지만 중견수 전환을 시도했던 자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외야 뎁스가 얇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클리블랜드는 컨택을 중요하게 보는 팀입니다. 삼진을 줄이고 공을 인플레이로 만들고 경기 흐름을 이어가는 타자를 좋아합니다. 이정후의 타격 스타일은 클리블랜드와 잘 맞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지출을 극도로 제한하는 팀입니다. 이정후에게 남은 계약은
3년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다른 빅마켓 팀에게는 감당 가능한 금액일 수 있지만 클리블랜드에게는 꽤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현실적인 후보가 되려면 자이언츠의 연봉 보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 조건이 맞는다면 이정후는 클리블랜드에 꽤 잘 맞는 외야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입니다. 샌디에이고는 확실한 컨텐더로 평가됐지만 최근 흐름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야 쪽에서도 라몬 로리아노가 완전히 이탈했고 잭슨 메릴의 공격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드 테일러가 깜짝 등장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외야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정후는 페코파크를 좋아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고 AJ 프렐러 단장은 한국 선수에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 조합만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의 가장 큰 문제는 유망주 카드입니다. 최근 팜 랭킹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될 정도로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구단주가 프렐러 단장을 얼마나 신뢰하고 어떤 방향으로 팀을 끌고 갈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필요는 있지만 거래를 성사시킬 힘이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디벡스도 후보로 언급됩니다. 구리엘이 돌아오긴 했지만 캐롤을 제외하면 확실한 외야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벡스는 외야보다 불펜 보강이 더 급해 보입니다. 마이애미와 템파베이도 비슷합니다. 외야 보강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최우선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후보는 좁혀집니다.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그리고 자이언츠가 연봉 보조를 결심할 경우 클리블랜드. 이 세 팀이 가장 현실적인 후보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자이언츠가 정말 이정후를 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정후는 단순히 성적만 보는 선수가 아닙니다.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구단 흥행에도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아시아 시장, 한국 팬덤, 팀 이미지까지 생각하면 쉽게 내보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게다가 자이언츠 외야에는 이미 엘리엇 라모스와 빅터 베리코토가 코너 외야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해리슨 베이더도 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수비형 중견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후를 팔고 다른 구조로 외야를 재편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야구적인 계산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팬덤, 구단 방향성, 흥행, 그리고 자이언츠가 정말 리툴링을 선택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이언츠의 고액 연봉 트리오도 문제입니다. 라파엘 데버스와 윌리 아다메스는 사실상 트레이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이 길고 금액도 큽니다. 맷 체프먼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부상으로 트레이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전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고 연봉 보조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사는 체프먼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로비 레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싱커 투수로 변신한 이후 6경기에서 5승, 평균 자책점 1점대의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가능성도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결국 자이언츠가 셀러로 돌아선다면 가장 먼저 떠날 가능성이 큰 선수는 레이입니다. 그 다음이 단기성 카드들입니다. 이정후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이름입니다. 트레이드 가능성 5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이정후가 시장에 나온다면 관심을 가질 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이 컨택, 낮은 삼진율, 외야전 포지션 소화, 아직 27세, 그리고 확실한 주전급 생산력. 이 조합은 데드라인 시장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정후를 데려가는 팀은 슈퍼스타를 사는 게 아닙니다. 라인업의 질을 높이고 외야 안정성을 더하고 포스트 시즌에서 삼진을 줄일 수 있는 선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루머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정후가 가치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이언츠가 그 가치를 지금 팔 준비가 됐느냐입니다. 그리고 필리스, 애틀랜타, 클리블랜드 중 누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정후는 자이언츠에 남아 팀의 얼굴이 될까요? 아니면 데드라인 시장에서 의외의 대형 외야 카드가 될까요? 올해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름 중 하나가 된 건 분명합니다.